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올해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에어컨 화재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실외기 연결 전선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 꼭 하셔야겠습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봉평 콧등 자금미술관에서 2020 세 번째 기획전 첩첩담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전시회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김소희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봉평 콧등 자금미술관에서 2020 세 번째 기획전 첩첩담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봉평 콧등 자금미술관 소극장에서 기획전 첩첩담담의 전시 오프닝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이날 오프닝 행사에는 행사에 참여한 내빈 소개, 기획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인사말, 평창 큰마을예술단의 축하 공연, 전시 소개 및 전시 투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들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오프닝 행사에서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은 참여하는 작가분들은 도시와 다른 농촌에서 주민들과 호흡해 또 다른 문화예술 창작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전 첩첩담담은 봉평을 둘러싼 산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덕거리 마을 주민들과 참여 작가, 기획자들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과정을 담은 전시회인데요. 한자어 겹칠첩과 이야기 담자의 모양을 살펴보면 집 위에 밭이나 나무가 첩첩이 겹쳐져 있는 모양과 화로불이 겹쳐져 있는 모양 사이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뜻해 시각적으로도 첩첩이 겹쳐 있고 산도 겹쳐 있어 첩첩담담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네, 봉평의 덕거리에 처음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산이 꼭 초록색의 이파리를 가진 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층위를 가진 산 같았어요. 그래서 먹거리도 주고 그리고 이야기도 담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산 해서 이렇게 산이 가진 여러 층위에 대해서 전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시회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그룹 라이스 브로잉 시스터즈 클럽 손혜민, 신현지, 유소연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문화 소외 지역의 시각예술문화 확산이라는 작은 미술관의 명칭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작업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 핵심은 주민들과 같이 만드는 전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시 기획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지점 중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참여가 응용이 되고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전시여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작가분들과 저희가 섭외를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채집 활동이나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작가 강경 작가님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리서치 하시는 김영우 작가님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들과도 저희가 협업을 하며 전시를 만들어가고 또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며 전시를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저희가 전시를 구상했습니다. 첩첩담담의 기획 전시는 2020년 6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2달간 진행됩니다. 2달의 전시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작가, 기획자의 협업에 기반한 일련의 워크숍이 펼쳐지고 이 워크숍들은 다양한 심상과 이미지, 이야기극이 되어 전시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시를 만드는 워크숍은 총 8회로 구성되며 봉평의 산과 그 안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신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워크숍은 개막일 전날인 지난 6월 10일 스몰바츠 스튜디오와 라이스 브로잉 시스터즈 클럽이 진행하는 나물 블리츠와 브로잉 봉평으로 산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를 채집해 술, 청, 장아찌 등을 담가보는 경험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워크숍 교환의 용기와 덕거마을 산신령 공방, 덕거마을 이야기 공방에서는 마을에서 나누고 교환하는 물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비치되어 있는 조형물이나 작품 말고도 저희가 활동했던 궤적과 리서치의 궤적 그리고 대화의 과정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전시가 진행되는 2달 동안 8회 워크숍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 워크숍에 참여하시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시의 마지막을 이제 그냥 전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종의 잔치를 벌이려고 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주민분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시 마지막에 같이 다 모여서 일종의 이야기극을 만드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모두 다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고 전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문화예술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봉평 콧땡 작은미술관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 700 김소혜입니다. 평창구는 주식회사 아파트스토리와 농특산물 온 오프라인 직거래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아파트스토리는 온라인을 통한 수도권 아파트 관리업체로 700단지 50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구는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 판매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평창 사과와 감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스토리 홈페이지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효과가 클 시 연중 온라인 판매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아파트 스토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유통망을 활용해 오프라인 아파트와 직거래와 농특산물 공동구매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창 농수산식품 판촉 홍보 행사를 위한 홍콩 수출 선적식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평창 농수산식품의 수출 규모는 10톤 6만 7천 불이며 현지 행사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0일간 한인홍 홍콩 매장 3곳에서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번 수출은 코로나19에 따른 선박 및 항공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된 계약이라 평창군 농가들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 한인홍 매장은 현재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달까지 3개 매장이 개장 예정이며 매장 분야 한국계 자본 중 홍콩 최대 규모의 한국 농산물 유통업체입니다. 지난 12일 제2기 평창군 서포터즈 및 명예기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참석 대상은 제2기 평창군 SNS 서포터즈와 2020년 평창군 명예기자로 SNS 서포터즈 및 명예기자 활동 안내와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SNS를 활용한 파급력 있는 군정 홍보 방안을 추진하고 평창군을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 유도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SNS 서포터즈 및 명예기자 운영 및 활동계획 설명과 서포터즈 및 명예기자 대표자 위촉장 수여, 군수님 인사 말씀 및 기념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일 평창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장보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각 부서장들이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카드를 사용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관내 소비 촉진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극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평창구는 2021 평창국제 청소년 동계대회 홍보 리플렛 1만 부를 제작해 관광 안내소, 휴게소 등에 집중 배부합니다.
이번에 제작 배부하는 홍보 리플렛은 2021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의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어 대회에 대한 생소함을 해소하고 대회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보물 배부는 8개 읍면사무소와 관광안내소, KTX역, 시외버스터미널,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중 배부해 평창군 방문객들이 대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홍보물로 지역 주민과 평창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대회를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평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이뤄졌으며 주요 안건 4개가 상정됐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에 대한 질문, 2019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예산안,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등 5건의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등이 있었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안 사전 설명회 및 의원 간담회가 이뤄졌고 13일과 14일에는 지역별 의정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지역 보건의료 분야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평창군의 건강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평창관 내 금연 시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해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32.6%로 전년 대비 7.3% 상승시켰습니다. 관계자는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한 평창군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이 상승해 우리 군이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일손이 부족해진 지역 농가와 일자리를 찾는 군민을 연결해주는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장년 농촌 일선 지원 사업은 관내 만 50세에서 70세 이하의 일할 능력이 있는 군민이 개인 또는 봉사단체로 등록하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매칭해 1일 4시간 4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평창 산양삼 생산 이력제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평창 산양삼은 재배지와 임가에 부여된 이력 QR코드로 모바일에서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재배 전에 생산 신고해 재배되는 산양삼에 대해서만 평창 산양삼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6월 2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수칙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기구와 함께 진행되며 평창군은 이에 동참해 대대적인 개인정보 보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8월 말까지 고도 비만으로 체중 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12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